안녕하세요.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밀연구팀의 김경훈 연구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밀을 다룬다는 게 사실 딱딱해 보일 수 있어요. 새로운 소재, 새로운 기술, 어떤 새로운 가공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팀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오로지 밀만 가지고 국산 밀을, 우리 밀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라는 연구를 하고 있었고, 사실 처음에는 소재 위주로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품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다양한 밀을 만드는 데 좀 집중을 많이 했고, 또 하나는 농업이 중심으로 생산을 어떻게, 재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수량을 높일 수 있는지에만 집중을 사실 한 근 20년간 했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햇밀장도 접해보기도 했고 소비 패턴도 들여다보기도 시작하면서 이제 밀을 꼭 생산량만 볼 게 아니라 품질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소비가 안 되는 이유는 소비자가 잘 모르기도 하고 정보도 부족했고, 또 하나는 우리 밀의 맛이 없다라는 평가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들리는지, 저희가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을 한 거 봤을 땐 품질은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를 했는데, 막상 유통되고 소비자까지 가는 길목에서 고소하다, 구수하다, 향내가 좋다라고 하지만 약간 단적으로는 요즘 맛이 아니다, 옛날 맛이다. 그래서 계속 피드백도 받고, 품종서부터 재배 방법은 이제 농업인들랑 계속 하던 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소비나 가공 쪽에 제빵사분들의 많은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밀은 이젠 종자뿐만이 아니라 소비자한테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가까지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품종 개발을 했고, 아마 온라인상의 영상으로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종자를 굉장히 다양하게, 뭐 예를 들면 금강밀, 백강밀, 또 새금강밀, 황금알이라고 또 새로운 걸 냈는데, 계속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밀은 정말 솔직하게 이 빵이 잘 되는데 향이 어떻더라, 얘는 만들어봤는데 어느 농가에서 했을 때는 어땠는데 저쪽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기 훨씬 더 뭐 풍미가 좋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주시면, 이쪽 지역은 이런 품종을 계속 드려야 되는구나, 이쪽 농가분들께는 이런 특색 있는 흑색밀을 드려야 좀 더 생산량이라는 품질을 좋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요번에 또 하나 또 알게 돼서, 계속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신다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품종을 더 다양화시키고 기후변화에 맞는 것도 저희가 해나가는 중이고, 사실 이것도 농업인 위주로 맞추고 있었어요. 기후가 지금은 여름철에 뜨거워지는 것 때문에 잘 안 익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품질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기후변화 대응한 품질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저희 밀연구팀의 지금 연구 방향이기도 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빵 위주로 해서 글루텐 함량, 단백질 함량 위주로 많이 소재를 창출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특성을 발휘하려면 아까 말했던 흑색밀을 개발한다든지, 또 하나 저희가 미래적으로 하려는 얘기는 사실 종자 안에는 70% 이상이 전분 함량이에요.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함량보다 사실 전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특히나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건 사실 찰성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밀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것을 창출을 하려면 그 안에 매성이 아닌 찰성 성분을 좀 가미한 적정량에 들어있는 밀을 개발을 하겠다는 게 또 골자로 해서,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전분 함량까지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좀 많이 관심 있게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는 온라인으로 주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 느꼈던 그 현장에서의 소비자들의 바로바로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앞으로 이걸 코로나가 완전히 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에 혹시 서울이 너무 집중된다면 지방에서도 한번 해볼 수도 있을까, 아니면 각각의 소규모 햇밀장을 여러 군데서 조금씩 분산해서 하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 한번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오늘 요새도 보시겠지만 우스갯님 동남아 같은 날씨라고 할 정도로 집중 강우도 있고 그런 것들 부분들이, 기후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10년 전, 20년 전보다 겨울이 많이 좀 따뜻해졌고, 그리고 여름은 굉장히 더 뜨거워졌어요. 겨울철에는 원래는 완전히 추워야 밀보리는 안 자라거든요. 안 자라고 생육이 정지돼야
이듬해 2월 달에 다시 자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데는 그 농가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겨울철이 안 춥고 따뜻해지니까 점점 계속 밀이 안 멈추고 자라요. 지금 이 현상을 보이는 게 주로 제주도에서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의 겨울이 사계절이 뚜렷한 게 특색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주도는 겨울이 따뜻해서 밀이 계속 자라요. 습도가 높으면 병원균, 곰팡이균이 발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파리들 사이에 그 하얗게 흰가루병이라는 것도 생기기도 하고 곰팡이병이 내려앉으면 이삭에 붉은 곰팡이병이 또 생겨요. 이런 게 이제 특색 있게 이제 겨울철이 따뜻했을 때 생기는 병원균들의 문제고, 또 하나 이제 여름철이 뜨거워져서 보니까 원래는 곡실이 알이 잘 차면 동그랗게 빵빵하게 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뜨거워지거든요. 갑자기 고온으로 돼버리니까 종실 자체가 바짝 말라져 버려서 약간 쭈글쭈글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설립이라고 하는 게 종자가 수확하는 콤바인 기계를 지나갈 때 다 날아가 버려요. 말라 비틀어진 상태에서는 설립중은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품질 자체는 사실은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수량은 굉장히 감소해요. 단백질 부분이 좀 서서히 배아 쪽에 먼저 차고 그 뒤에 배유 부분은 사실 전분 함량이 좀 많아서 고온이 아닌 그대로 증식이 되면 전분 함량이 꽉 차서 충실해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분 구조가 잘 형성이 못하게 되니까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전체 100%의 15%, 14% 단백질 함량이 아니라 일부 전분이 깎인 상태의 포션을 단백질이 가져가니까 마치 단백질이 높은 함량을 차지하는 밀이 생산됐다라고 하지만 그게 꼭 필요한 양분만큼이 아니라 원래 양이 그거였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 생산량이 줄어든 거지 그게 품질이 올랐다라고 잘못 오인할 수도 있는 상황이, 기후변화가 사실 우리나라의 사계절 특성의 기후에 전혀 잘 맞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벼농사 위주의 문화라고 발달됐는데 문화적, 지역적 특색이 어떻게 보면 곡식 나달에 반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 비슷하게 벼문화 중심이고 공동체 생활이고 누구나 개인적인 것보다는 한마음 한뜻에 움직이는 농경 생활이 좀 많이 이루다 보니까 그 물로 같이 생활을 한 반면 서양의 유럽이나 서양 이들은 다들 벼농사가 아니라 밀알 중심의 옥수수 중심의 농경상하다 보니까 본인이 씨 뿌리고 본인이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꼭 다 같이 벼 이양해야 되고 다 같이 하지 않아도 본인이 뿌린 만큼 거둬들이는 게 약간의 개인적인 성향에 거기서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문화적인 차이도 곡실로 좀 보이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이제 밀도 자꾸 소비가 많이 되고 할 때 뭔가 여기에 문화 컨텐츠를 담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베이커리 하시는 분과 요리 셰프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써보시고 가치를 조금씩 담아주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구팀에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객관적인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아직도 풍미 부분은 사실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소비자들과 베이커리 하시는 분들만 느끼시더라고요. 가치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 유통적인 부분은 저희가 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해 줬던 교육 부분도 사실 저희가 관심이 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인 관심일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도 보니까 캔사스 주립대 중심으로 옆에 커다란 사이로가 있고 제분 공장이 크게 옆에 있고, 캔사스 주에 생산된 밀가루를 그 기계로 내려서 그 밀가루의 레시피까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공개하며 체험을 해요. 정말 우리나라에 없는 아쉬운,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거라서. 또 하나 최근에 또 이슈 주신 유통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지산지수, 요게 정말 사실 굉장히 이중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생산된 밀을 그 지역에서 쓰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유 특성인 걸로 보이는데, 또 크게 봤을 때는 다 똑같은 품질로 균일하게 해야 업체가 쓴다라는 것도 있어서 기업들이 얘기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품질과 가격. 품질도 맞추면서 균일성도 맞추면서 어떻게 보면 종의 다양성이랑 또 다른 얘기거든요. 여기는 고르게 해마다 월마다 똑같은 밀가루를 납품해달라는 얘기인데, 정말 저희도 이제 투트랙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혼선은 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측으로 기반 조성을 어떻게 해서든 지금 해보고자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 지역 특산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품종 개발을 하면서 아예 그 지역 그 농가한테 좀 맡겨보고 있어요. 피드백은 사실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누가 피드백 하나 해주실 분이 사실 없어요. 최근에 이제 전남 장흥 쪽의 그랑깨롱
원래 그 대표님도 햇밀장 주로 거래하시다가 그 인근에 밀농가를 그렇게 짓고 있는데도 오히려 다른 데서 밀을 가져다가 쓰시고 제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최근은 뒤쪽 장흥 쪽 밀 농가들과 좀 엮어드렸는데 그 뒤로는 그 지역 생산된 걸 어떻게 보면 크래프트 형성하면서 자기네 생산 밀, 자기네 생산 빵을 좀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좀 이런 모습이 계속 됐으면 좋겠고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있다 그런 느낌을 계속 가치를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거는 하고 싶은데 제빵사분들 역할이 좀 필요해요. 저희가 다 일일이는 체크를 못하겠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하나가 햇밀장 회원사분들이 정말 더 뜻깊게 재밌게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또 이렇게 계속 아이디어를 주시면 최대한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네.